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4단원에서 다섯 번째 산화환원 반응을 하도록 할 거고요. 교과서 176쪽, 그 다음에 프린트는 56쪽이에요. 준비되셨죠? 자, 영상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산화환원은 사실 1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오늘 시간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영상부터 볼게요. 나사본, 너 왜 이렇게 녹슬었어?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네. 여기저기 바람 좀 쐬고 왔더니 이렇게 됐지 뭐야.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는 과정과 철로 된 나사가 녹쓰는 과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철이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녹슬었다고 하는 것과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산화된, 공기와 많이 접촉함으로써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철광석이고, 철로 된 나사 역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게 되죠. 둘은 사실 같은 거예요. 이처럼 산소와 결합하는 거 우리가 산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요것 좀 보시면 금속 마그네슘이거든? 얘는 연소할 때 이렇게 굉장히 밝은 빛을 내면서 연소하게 되고, 연소하고 나면 하얀색 재로 남아요. 재의 색깔이 흰색이야. 흰색 재가 남는 마그네슘의 연소인데요. 얘를 반응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마그네슘을 연소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 교과서 176쪽에 정리 1번 있죠? 마그네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펜 들고 써볼게요. 자, 마그네슘은 원소교 Mg죠. 상태도 쓸게요. 고체가 연소하니까, 연소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 산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MgO예요. 얘도 고체고요. 개수 맞춰야죠? 산소가 여기 O2 두 개 있으니까 앞에다 2 써주고, 그럼 마그네슘도 두 개가 됐죠? 또 앞에다 2 써주고. 반응식 완성시키는 거 아직도 모르진 않지?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반응식 나타낼 수 있고요. 모형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겹쳐 잘 안 보인다.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요. 모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서 MgO가 되는데, 이게 지금 MgO라고 하면 MgO면 마그네슘 하나랑 산소 하나가 결합한 거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마그네슘 금속이고요. 산소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때 둘이 하나 결합하는지, 하나 둘 결합하는지, 둘 하나 결합하는지 어떻게 하냐? 그 주족 원소들 1족, 2족, 13, 14, 15 이네들은 거의 항상 이온될 때 몇 가 이온이 되는지가 벗어나지 않아. 마그네슘이 주기율표에서 2족이죠. 원자 간주가 두 개니까 마그네슘은 이온될 때 Mg2 플러스로 존재하고요. 산소는 16족이죠. 원자 간주 6개니까 O2 마이너스로 존재해요. 2 플러스 하나, 2 마이너스 하나 해서 얘네들은 1대1로 하는 Mg5로 되는데, 이걸 산화환원으로 보면 우선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된 거지. 우리가 산화환원을 이야기할 때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야기해요. 산화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그리고 환원은 다시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에요. 즉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는데,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환원된 건 누구냐는 거야 여기서. 이처럼 산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얘에서 찾아보면 마그네슘 산화됐다는 거 알죠?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그럼 환원되는 물질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산소일 거야. 그럼 산소를 잃거나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환원됐다는 걸, 산소는 산소를 얻거나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환원됐다는 걸 아냐? 그게 문제예요. 사실 이것도 1학년 때 배웠어요. 산소로 산화하는 따지는 방법도. 자, 학습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올게요. 프린트 56쪽 보시면 산소로 산화 환원을 정의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요.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산화 반응은 연소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반응이고요. 화석연료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인 메테인으로 보면 얘가 연소해서 CO2와 H2O를 만들죠. 그때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메테인이 산화되는 반응이에요. 반응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메테인이 산화된다.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철의 부식은 서서히 진행되는 반응인데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Fe2O3 산화철을 만들고요. 철광석의 화학식이 이거예요. 이때 철이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얘가 산화되죠. 그런데 산소를 얻는 건 볼 수 있지만 이 반응에서 산소를 잃는 애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환원도 보면 방금 봤던 이 철이 산화되는 반응이 역반응이에요. 철을 재련하는 반응인데요. 그 철광석을 재련할 때 코크스라는 물질을 넣어요. 탄소 덩어리예요. 그러면 반응식이 보기처럼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럼 얘는 Fe2O3에서 Fe2로 환원되죠. 산화철이 환원되는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또는 산소를 얻고 산소를 잃는 애들을 명확히 볼 수가 있는데, 보면 Fe2O3에서 Fe2로 산소를 잃었으니까 얘는 환원됐고요. 탄소는 C에서 CO2로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됐어요. 사실 이처럼 산화환원이라는 건 주고받으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이거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했듯이 이 산소의 이동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더 확장된 개념인 전자의 이동으로서 우리는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방금 봤던 그 마그네슘의 반응을 다시 보면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이 됐죠. Mg2+. 그럼 그때 전자를 내놨어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거야. 원래 있던 마그네슘 안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죠. 원자 안에. 근데 거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마그네슘 이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식을 쓰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쪽 마그네슘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는 중성이죠. 여기 보시면 E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그네슘이 두 개 있어. Mg2 플러스 이온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4죠.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가 4개 있어요. 튀어나온 전자가. 그래서 합치면 중성이 되는 거야. 반응식은 항상 화살표의 왼쪽과 오른쪽의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같아야 돼. 다음, 산소는 O2에서 O2-로 됐어요. 얘가 환원된 거라고 했는데 O2가 O2- 되려면 O2라는 건 O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거니까 각각의 O 원자가
O2-로 전자를 2개씩 받아야 되지. 그래서 총 4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O2가 2개의 O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식으로 써보면 마그네슘이 갖고 있던 전자를 산소 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내놓고 산화되고 산소는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된다. 따라서 아까 그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에서 산화된 마그네슘이 실제로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소한테 전자를 뺏긴 거거든. 그건 전자 이동으로 보면 전자를 내놓는 반응, 전자를 잃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고, 산소는 마그네슘과 결합하면서 마그네슘의 전자를 받았죠. 전자를 받았단 말이야.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책의 177쪽의 중간쯤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강철솜이 연소하면 Fe2O3가 생성이 돼요. 이걸 그냥 반응식으로 쓰면 철이 연소하는 거니까 산소랑 결합해서 Fe2O3 개수 맞추려면 여기에 있어서 산소가 6개, 3개, 2는 4니까 4개 이렇게 되는 반응이거든. 이걸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 반응 따로따로 한번 써봐요. 산화 반응은 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환원 반응은 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써보세요. 쓰려면 Fe2O3가 이온 결합이고 얘네들이 실제로는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써야 돼. Fe2O3면 산소는 O2-고 그런 게 3개야. 3이 6. 그럼 Fe는 Fe3 플러스예요. Fe2O3가 생성물이 아니라 Fe3 플러스하고 O2-로 놓고 산화 반응, 환원 반응 한번 써보세요. 자, 77쪽 책에다 중간에 쓰시면 돼요. 쓰세요, 지금. 네, 얼른 화면 멈춰놓고 쓸게요. 하면서 모르겠으면 옆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같이 해봅시다.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전자를 잃는 건 철이죠. 철이 전자를 잃고 Fe3 플러스가 되는데 3개의 전자가 빠져나왔잖아. 빠져나온 3개의 전자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산소는 O2가 전자를 얻죠. 그래서 2개의 O2- 이온이 될 건데 4개의 전자를 받아야겠지. 하나의 산소 전자가 2개씩 받으니까 4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고요. 이게 전체가 주고받는 걸 맞추려면 철은 3개 내놨는데 산소는 4개 받았잖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로 곱해주는 거야. 위에다 전체에다가 4를 곱하면 4Fe3 플러스 더하기 12개의 전자가 되고, 여기도 앞에다가 3을 곱하면 됐죠. 그래서 내놓은 전자수와 받은 전자수가 같아야 돼요. 되셨죠? 자, 지금까지는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는 걸 봤는데, 이제는 금속끼리 반응하는, 금속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과 그다음 금속 원자 간의 반응을 볼 거예요. 우리 1학년 때 했던. 자, 이번에 실험은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은나무 만들기입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질사는 용액에 구리선으로 제작되어 있는 나무 모양의 이 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용액 안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구리로 제작된 구리선의 나무를 함께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1학년 때 수행평가로도 했었어요.
표면의 은 결정이 막 자라죠 지금. 자, 지금 바뀌어져 있는 구리판 표면에 은이 석출된 모습을 관찰할 수 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촘촘히 형성되고 있는 은이 석출되고 있고요. 용액의 그다음에 색깔이 푸른색으로 네, 바뀌는 용액 걸 색이 눈으로 푸른색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바뀌었거든요. 바로 구리 이온이 산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요 반응을 학습지에 있어요. 학습지에 채워볼게요. 여기가 57쪽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인데요. 한번 써보세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멈추시고 이거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은 수용액이니까 항상 기억할 건 수용액이라고 나오면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 결합 물질들이니까 얘는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로 존재하겠죠. 이게 또 이제 궁금할 거야. Ag 플러스냐 Ag2 플러스냐. 미안한데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아니면 질산 이온이 HNO3에서 오거든. 그럼 H가 하나니까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인데 사실 뭐 이것도 기억하기 쉽진 않죠. 어쨌든 자, 산화되는 건 전자를 잃는 거라 그랬어요. 전자를 잃으려면 H 플러스는 이미 지금 전자가 없는 애인데 이거 더 잃을 게 없잖아. 구리가 잃어야죠. 그럼 구리가 상태도 쓰세요. 상태 꼭 써야 돼요. CO2 플러스가 될 거예요. 얘도 1가인지 2가인지 외워야 돼요. 이온이 되면 물에 녹아있으니까 AQ고요. 2 플러스니까 전자 2개 내놨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AQ를 써도 되고요. 이건 안 써도 돼요. 다음 그럼 받는 건 현재 전자가 부족한 Ag 플러스가 받겠죠. 전자를 하나를 받을 거고요. 그럼 Ag 고체가 돼서 은이 금속으로 석출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리가 지금 전자를 2개 내놨어요. 그런데 은은 하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주는 거와 받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앞에 전체에다 2를 곱할게요. 다음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반응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애들 다 더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다 더하시면 돼요. 단 더하기 전에 전자의 수가 같게끔 맞춰놓은 상태에서 더해야 돼요. 그럼 구리 더하기 2개 Ag 플러스 반응해서 구리 이온과 은 금속 생기고 자, 반응식의 좌우에 똑같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지워주는 거예요. 이건 안 써도 돼. 처음 쓸 때부터. 전체 반응식에서 한번 다시 보면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CU가 CO2 플러스 되면서 전자를 내놨으니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됐고요. Ag 플러스는 Ag로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예요. 자, 앞쪽 좀 채우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산화는 우리는 이제 전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원자, 분자, 이온 얘네가 전자를 잃게 되면 산화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동시성이기 때문에 산화되는 물질이 잃는 전자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는 전자수는 같아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뭘 하냐면 우리가 여기 안 채운 반응이 2개 더 있죠.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 반응, 다음 마그네슘과 염산 반응. 이 둘을 반응식으로 채워보세요. 자, 지금부터 5분
채우면서 모르겠으면 옆에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책 찾아보고 하면서 쓰세요. 다 되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황산고리 수용액하고 아연 반응부터 보면, 자, 이온으로 수용액이니까 얘네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황산고리 수용액은 CO2 플러스 이온하고 SO4 2-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룰 산화환원에서 음이온은 다 무시하셔도 돼요.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이야. 그러니까 음이온은 다 무시해요. 우린 금속만 갖고 따지면 돼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니까 원자 상태로 있는 아연이 전자를 잃어야겠죠. 이온은 전자를 더 이상 잃지 않아. 물론 잃는 경우도 있어. 근데 금속계의 반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아연이 고체 금속으로 있는데 얘가 전자를 잃고 Zn 2 플러스가 돼요. 이것도 2 플러스인지 3 플러스인지 외우셔야 돼요. 그럼 전자를 2개 내놨죠. 구리는 CO2 플러스였는데 전자를 2개 얻어서 CU가 됐어요. 전체 반응식 쓰면 얘네들은 지금 맞출 거 없죠? 2개 내놓고 2개 받았으니까 그대로 더하면 돼요. 아연 더하기 구리 이온 반응해서 아연의 전자가 구리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됐고요. 구리는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이 됐어요. 모형으로 보시면 이래요. 아연이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어 놓으면 아연 원자가 아연 이온이 되면서 그 전자 2개를 내놔요. 그러면 수용액 속에 녹아있던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아연 표면에 석출돼요. 실제로는 얘가 튀어나오면서 붙는 건 아니고 이 구리 이온이 아연 표면으로 오면 전자의 이동이 생겨요. 여기서 일로 바로. 그래서 받으면서 바로 아연 표면에서 구리가 석출돼요. 붉은색으로. 이 실험도 우리 1학년 때 했었어요. 했다 그랬어. 강렬쌤이 니네 수행평가로. 자, 그 다음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이것도 했어요. 여기 있는 3가지 실험 니네 다 수행평가를 했어요. 1학년 때.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한번 볼게요. 얘는 금속은 아니죠. 하지만 염산은 수용액상에서 H 플러스로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알죠. 자, 산화되는 건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마그네슘이 산화될 거예요. 고체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전자 2개를 내놔야죠. 그럼 받는 건 양이온이 받아야지. 여기에 있는 양이온이라는 건 H 플러스밖에 없어요.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요. 그럼 얘는 전자 받으면 뭐느냐? H 원자? 원자로 존재 못하죠. 불안정해서. 항상 H2로 존재하죠. H2면 기체겠네요. 자, 이게 2개 되려면 H 플러스가 2개 필요하고 그럼 전자 2개 받아야죠. 보시면 전자 주고받고 똑같죠. 자, 전체 반응 쓰면 마그네슘을 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으면 마그네슘이 산화돼서 Mg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된다. 되셨나요? 책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책 177쪽 아래쪽에 보면 네, 요거 있죠? 철을 염산에 넣었을 때 우리 방금 했던 거랑 같아요. 마그네슘이랑 이 반응을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나타내버려요. 우리 했던 반쪽 반응으로 쓰고 전체 반응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핵심 개념 확인하기도 해보세요. 1번, 2번 다 풀어보세요. 멈추시고 지금부터 5분. 자, 다시 되셨으면 같이 볼게요. 철을 염산에 넣어요. 그럼 산화되는 건 철이겠죠. 철이 전자를 내놓고 Fe2 플러스가 된다고 합시다.
철은 Fe2 플러스도 있고 3 플러스도 있어요. 2 플러스로 그냥 할게요. 전자를 2개 내놓을 거고요. 그 다음 환원은 전자를 받는 애인데 받으려면 전자가 부족한 애가 받아야지.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항상 양이온들끼리만 한다 그랬어요. 음이온은 신경 안 써도 돼요. H2가 되죠. 그래서 얘가 2개니까 얘네도 다 2개씩 만들어주고 기체로 나오게 돼요. 자, 이러한 반응이에요. 전체 반응식 쓰면 철을 산성 수용액에 넣으면 철 이온이 되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철이 철 이온으로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수소는 수소 이온에서 수소 기체로 전자를 얻고 환원돼요. 됐죠? 그 다음 밑에 정리. 산화 반응은 산소의 경우는 산화된다, 산소화된다, 산소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 환원은 반대로 산소를 잃어요. 전자는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산소랑 결합한다는 건 MgO가 됐어. 산소는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애야. 전기음성도도 크고 전자를 잘 땡기고 음이온 잘 되는 애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순간 마그네슘이 갖고 있던 전자가 이동해 가는 거야. 즉 산소와 결합한다는 건 전자를 잃는다는 뜻이고요. 산소가 떨어져 나갈 땐 뺏었던 전자를 다시 주고 가거든. 그러니까 산소를 잃는다는 건 전자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이거 산화 반응, 환원 반응으로 나눠서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서 산화되는 건 전자를 잃는 애니까 철이네요. 산화되는 물질을 물어볼 땐, 환원되는 물질을 물어볼 때도 항상 반응물 중에서 골라야 돼요. 환원되는 물질이 무엇이냐? 근데 구리 이러면 안 돼. 구리 이온 이래야지. 구리는 생성물 쪽에 있잖아. 환원되는, 얘가 환원되는. 자, 산화되는 건 철이죠. 철이 Fe2 플러스로 전자 2개를 내놓으니까 얘가 산화됐고, 그 다음 구리 이온이, 구리라고 하면 안 돼요.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으로 환원됐죠.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얘 한번 풀어보세요. 산화되는 물질이 뭐일까 여기서? 우선 지금 뭔가 물질들이 복잡하게 있지? 음이온은 무시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음이온은 빼야 돼요. 어떻게 빼냐? AgNO3면 이건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죠. 얘 무시해요. 여기도 CuNO3 2면 Cu2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뒤에 2급 붙었다는 건 얘가 2개 있다는 뜻이야. 얘도 무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산화되는 물질을 찾으면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산화됐죠. 구리가 CO2 플러스 구리 이온으로 전자 2개를 내놓고 산화됐어요. 다음 환원되는 건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을 거예요. 그럼 그래서 Ag로 상태 쓰자. 환원됐죠. 전자를 지금 2개 내놨으니까 2개 받아야 돼서 전체에 2 곱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산화되는 물질은 구리고요. 환원되는 물질은 은이온이에요. 근데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 이야기할 때는 반응식에서 이렇게 써준다면 환원되는 물질을 AgNO3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면 어떤 반응물 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이야기하거든. NO3- 반응 참여 안 했지만
넣어준 게 AgNO3 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뒤쪽에서 금속 말고 다른 애들의 산화하는 이야기를 더 이야기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야 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상황을 하나 줄게요. 다 빨간색이니까 비기 싫다. 어떤 상황이냐면 황산 구리 수용액에 CuSO4 수용액이에요. 거기에 은을 넣었어. 자, 이걸 반응식으로 쓰면 CuSO4 다 쓰지 말고 CuSO4면 Cu2 플러스 이온 녹아있는 거죠. Cu2 플러스가 녹아있는 데에다가 은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구리가 환원돼서 Cu가 되고 은이 산화돼서 Ag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반응이 진행이 안 돼. 얘를 넣잖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이게 반응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는 건데, 이 금속들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데 전자를 내놓는 정도, 전자를 내놓으면 금속이 전자를 내놓으면 양이온 되죠. 양이온 되려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하고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전자를 잘 내놔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황산 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넣었잖아. 그러면 이건 구리와 아연의 경쟁인데 둘 중에는 이온화 경향성이 밑에서 보시면 아연이 여기 있고 구리가 여기 있죠. 아연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연이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야. 얘가 전자를 구리한테 줘버려요. 구리한테 주는 게 아니죠. 구리 2 플러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경쟁했을 때 경향성이 더 큰 아연이 이온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구리는 전자를 받고 구리 금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방금 예를 들었던 거 보면 얘는 구리가 은이 여기 있죠? 은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더 커요. 이미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큰 애가 이온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이건 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하나 더 볼까?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질산 은수용액에 Ag 플러스가 있던 질산 은수용액에 구리를 넣었어. 둘 중에 구리가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지? 그러니까 구리가 이온으로 남는 거야.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금속이 있을 땐 항상 이온화 경향성이 큰 애가 이온으로 남아야 돼. 구리하고 은 비교해봐. 구리가 더 크지? 그러니까 구리가 이온으로 남는 걸로 반응이 끝난 거야. 자, 아연하고 구리. 아연이 더 크죠? 구리보다? 따라서 아연이 이온으로 남아있는 형태로 반응이 끝난 거고요. 구리랑 은, 구리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안 가고 그냥 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인데 여기에다가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양이온이 되는 수소도 포함시켜놨어요. 수소의 위치가 여기야. 마그네슘보다 한참 뒤에 있죠? 근데 용액 속에서는 지금 내가 넣어준 건 마그네슘은 원자, 수소는 이온이야. 그러니까 반응 후에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요.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칼륨이죠? 칼, 칼슘, CN이니까 카, 나, 마, 알, 아, 철, 니켈, 니, SN은 주석이야. 주, 납, PB는 납, 수소죠. 소라고 할 거예요. 뒤에 수은이 있어서. 소, 구, 수은의 수, 은의 은, PT는 백금,
AU는 금, 백금. 다시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소, 구, 수, 은, 백금. 지금부터 외우세요. 이거 외우고 오늘 마무리. 자, 수고하셨습니다.